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선전화에서 합성 구성 형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몽타주 기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몽타주는 불일치하는 시간과 공간을 새로이 재구성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몽타주 기법은 주로 포토 몽타주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1920년대 베를린 다다이스트들과 러시아 구성주의에 의해 시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총체를 사진으로 간주하고 그 사진을 이용하여 역설적으로 가치체계를 전복시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시각적 실험을 드러낸 것이죠. 이러한 포토 몽타주는 사진을 이용하여 사실주의적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크기나 원근법, 구성 형태 면에서 사실주의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시기의 정치 포스터와 같이 정치적 목적에 기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선전화는 합성 구성 형식이라는 표현으로 몽타주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진보다는 그림을 활용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반미, 반일, 반제를 나타내는 포스터 등의 역사적 사진을 배경으로 활용했죠. 몽타주 기법 자체는 기술 복제의 방법론적 차용이지만 북한은 주로 그림을 이용하여 이상화된 목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몽타주에 대한 북한의 글을 보죠. 선전하는 내용 반영에서 시 공간의 일치를 벗어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소 등이 서로 다른 생활 장면들을 합성하여 그릴 수 있는 독특한 구성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성 형식은 논리적 구성을 요구하는 일반 회화에서는 쓸 수 없다. 그러나 합성 구성 형식은 선전화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구성 형식이며 선전 선동적 효과도 제일 큰 구성 형식이다. 이러한 몽타주 기법은 과거와 과거, 과거와 현재 또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시간과 공간 개념을 갖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타주적 글쓰기를 시도했던 발터 베냐민은 인용부호 없이 인용하는 기술, 즉 그와 관련된 몽타주 이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급진적인 글쓰기 방식을 제기하기도 했죠. 즉 우리가 미술 작업에서 이것과 저것을 혼합하고 오려 붙이면서 몽타주 방식의 작업을 할 수 있듯이 글쓰기에서도 이것과 저것을 오려 붙여서 작업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베냐민은 더 나아가 인용부호 없이 인용하는 글쓰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표절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인용하는 것 자체가 혹은 무언가를 오려 붙이는 것 자체가 주제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급진적 논의입니다. 이러한 몽타주 기법의 활용은 맥락을 교란하여 미망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구성 요소들을 뒤섞어 새로운 미망을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기능을 함축 수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함축 수법에 대한 북한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출판 미술은 인쇄를 전제로 하는 것만큼 표현 형식과 수법에서 함축하는 수법을 많이 쓴다. 출판화에서 함축하는 수법은 회화에서와는 달리 묘사를 단순하게 하여 화면을 집약화한다. 묘사를 단순하게 하는 것은 직관성을 높여 문제의 본질을 집약적으로 인식시키고 호소적인 힘을 가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몽타주 기법은 함축하고 집약하기에 적합한 표현 방식이며 이러한 단순성과 직관성은 문제의 본질을 집약적으로 인식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망을 차단하고 미망을 창조하는 데 효과적이죠. 이로써 포스터는 정치적 교육 기능과 정치적 비판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둘째, 북한은 이러한 구성 형식은 논리적 구성을 요구하는 일반 회화에서는 쓸 수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선전화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선화와 같은 일반 회화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일치하는 시간과 공간을 합성하는 것이 명시적이냐 혹은 묵시적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주로 일반 회화에서 쓰이는 이러한 북한의 몽타주 방식을 묵시적 몽타주로 규정합니다. 불일치하는 시간과 공간을 합성하는 방식에서 명시적인 몽타주 A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선전화, 소련의 포토 몽타주 포스터 등이 포함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선전화, 수령님의 위협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이러한 선전화도 이 유형이죠. 그러나 묵시적인 몽타주 B의 유형은 소련과 달리 북한의 조선화나 일반 회화에서 많이 나타나죠. A의 유형은 가시적으로 몽타주의 특성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형태라면 B의 유형은 북한 미술의 새로운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특별히 주목해야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강선 제강소를 찾으시어 천리마 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같은 그림은 형태, 채색, 배경 등에서 김일성의 공간과 인민의 이질적인 공간이 합성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묵시적인 몽타주 기법을 활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강선 제강소를 찾은 김일성은 화면 가운데에 유독 진한 검정색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로 화면이 희끗희끗하며 노동자들은 눈을 막고 서 있지요. 그런데 김일성은 큰 몸으로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데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서 있는 김일성은 몽타주처럼 전혀 다른 곳에서 김일성만 오려오거나 검정색 색종이를 오려서 따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 같죠. 이처럼 북한의 그림은 직접적으로 오려붙인 포토 몽타주와 같은 형식은 아니지만 그림으로 표현된 몽타주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질적인, 불일치하는 시간과 공간의 도상들이 한 화폭에 재구성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묵시적인 몽타주, 합성 구성 형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검은 옷과 신발 위에 눈발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김일성의 본색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많은 도상들에서 김일성은 인민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인민과는 괴리되는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처럼 선전화뿐 아니라 일반 회화인 조선화에서도 불일치하는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여 합성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다면 그것은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기법은 인물 표현에서 거인과 같은 대인, 그리고 소인의 대조적인 표현 기법에서도 나타납니다. 북한의 시각적인 도상에서 지도자와 인민의 배치는 지도자를 거인으로 그리고 인민을 아주 작은 소인으로 배치하는 전략이 많이 보입니다.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이 함께 등장하는 대부분의 도상들에서 김일성을 더 크고 당당하게 그려온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미술 건설이라는 책에서는 인민과 함께 등장하는 김일성의 신체를 한결 크게 그리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화, 유화 등 수령 형상의 그림들에서 특히 엿볼 수 있는 특징은 노동자, 농민, 혁명군, 인민군 등의 주위 인물들과 대비하여 수령의 얼굴과 체구를
의식적으로 한결 크고 당당하고 덕성이 넘치게 그려 수령의 얼굴이 한눈에 두드려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인과 소인의 배치는 선전화에서 두드러지는데 앞서 보았던 북한의 선전화, 수령님의 위협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자 라는 선전화를 보면 대인 김일성은 화면 중앙에 크게 배치되고 인민들은 작은 소인이 되어 아래에 배치되어 있죠. 대인의 등장은 소인에 대비되며 영웅화, 숭배, 우상화에 적합한 표현이 됩니다. 특히 이 도상에서 김일성의 뒤로 들어간 배경은 산자락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양 날개처럼 보이는 양의적인 의미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김일성은 산자락의 최정상에 우뚝 솟은 존재이며 동시에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오를 것만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치 방식은 김일성의 사진에서도 자주 나타나곤 하죠. 일반적으로 대인, 소인의 인위적인 접근 방식은 포스터, 그림 등에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카메라에서도 원근법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술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김일성을 앞쪽에 배치된 형태로 찍으면 다른 인민들에 비해 크고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인민이 함께 등장하는 도상의 경우는 어떤 구도와 배치를 보이게 될까요? 이러한 도상들의 공통점은 김일성이 모두 동상으로 표현되거나 메달리온 형태의 깃발과 같은 하나의 이콘 형태로 재현된다는 점입니다. 그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 라는 것은 1994년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사후에 그려진 그림이죠. 이제 김일성은 죽고 없으며 동상으로 남아있죠.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일성을 어떻게 표상해야 하는지 미술가들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소련과 유사하게 김일성을 동상이나 이콘화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은 그러한 형태가 전형화된 것을 보여주며 김정일은 김일성의 동상 아래에서 인민들과 함께하는 현재 살아있는 지도자임을 표상하고 있죠. 즉, 김일성은 살아있으나 죽은 과거의 지도자이며 김정일은 살아있는 현재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소련에서도 레닌이 사망한 후 스탈린을 부각시킬 때 레닌을 동상이나 이콘화로 재현했습니다. 그림에 표현된 레닌의 동상은 김일성을 동상으로 재현한 도상과 매우 유사하죠. 특히 이 도상은 1924년 레닌이 죽은 후 1925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소련에서도 사후 레닌의 도상은 동상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고 그 아래에 소인의 모습으로 대중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그림도 볼까요? 여기에서는 스탈린이 전면에 거인처럼 등장하고 레닌은 저 멀리 아주 작게 메달리온 형태의 종교적 이콘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고 김정일의 권력 구도가 확고해지면서 점차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콘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북한의 명시적, 묵시적 몽타주 기법은 지도자와 인민을 함께 재현할 때 자주 드러납니다. 이것은 원근법과는 상관없이 지도자와 인민을 대인과 소인의 형태로 혹은 김일성, 김정일, 인민을 이콘화, 대인, 소인의 구도로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입니다. 북한은 시각 정치적 언어에서 현실을 보고 그려야 한다라는 주체 사실주의를 표면화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신화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내용과 형식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시각 정치적인 전략이기도 하죠. 북한의 시각 정치적 언어는 내용 면에서 사실과 환영의 중첩을 보여주는데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환영의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수령을 형상한 작품에서 예술적 허구는 필요한 것이며 수령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특별한 전형성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일성의 신체 재현에서 죽음과 살아있음의 중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생전과 사후의 이미지 차별화, 사멸하는 신체이자 불멸하는 신체의 정치적 신체의 재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연적 신체는 죽었으나 그의 정치적 신체는 불멸하는 것으로 재현되는 김일성의 도상은 이러한 살아있음과 죽음이 미묘하게 중첩되며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면에서는 묵시적 몽타주 기법과 지도자 인민의 관계를 대인, 소인의 신체 재현 기법으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현실주의적이면서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혼합된 형식을 보여주고 있죠. 북한은 묵시적 몽타주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김일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재현하면서 이런 배치 방식을 통해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시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북한의 리얼리즘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면서 예술의 근본적인 기능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르쿠제는 미학적 차원에서 예술의 기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술의 근본적, 급진적인 성질, 다시 말해서 기존 현실의 고발, 해방의 아름다운 이미지의 환기는 예술이 그 사회적인 결정을 초월하며 주어진 언어와 행위 세계의 압도적인 현실을 유지하면서도 거기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는 차원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마르쿠제는 예술이란 기존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자 해방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적 형식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예술의 자율성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실로부터의 분리는 허위의식이나 단순한 환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대항의식, 현실주의적 수능 정신의 부정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술은 기존 현실에서 거리를 두는 소원한 형식이 되었을 때, 또 다른 현실 원리의 세계를 열 때,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을 가지고 기존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다른 현실 원리의 세계를 결코 열어놓지 않는 닫힌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르쿠제가 마르크스주의 미학의 물상화를 비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체 사실주의 미학의 물상화의 다름 아니죠. 이것은 북한 사회에서의 김일성, 김정일의 확대와 강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민들의 비인격화, 객관화 현상을 대면하게 되는데 이로써 사실상 인민들은 물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아우슈비츠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에 저항하여 그 기억을 보유한다 라고 마르쿠제는 말했습니다. 예술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처럼 기존의 현실을 기억하고 저항하고 초월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술과 정치적 실천 사이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신화적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은 예술과 정치적 리얼리즘 사이의 내재적인 갈등을 하나로 봉합하고 묶어버리는 것이면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무화시키고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